먼저 죄송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의리와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이 넓은 마음인 분들이길 바라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 콘테 감독이 인터뷰 때마다 위 뉘앙스를 매우 자주 풍겼습니다. 토트넘 우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공식 석상에서는 토트넘이 그런 레벨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 그래서겠죠. 콘테 감독은 에버턴과의 10번째 리그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발전을 위한 선택으로 미완성된 전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됐죠. 너무 빡센 일정 때문에라도 분명 로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 말입니다. 경기 1시간 전 페리시치가 선발 라인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앞으로 나를 세야 하는 힘든 미션에 그 페리시치가 포함된 라인업을 봤을 때 그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냐고요. 네. 경기는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무실점을 거두면서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이 실점 경기를 한다면 토트넘이 최소 실점 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맨시티가 안필드에서 리버풀에게 패배를 한다면 토트넘은 맨시티와 승점이 같게 됩니다. 와, 네. 토트넘은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승리로 구단 역사를 썼는데 개막 후 최단 기간 승점 23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구단에서 콘테 감독 영입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이번 경기는 하프 경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혹 시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전반전을 패스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속도 좋고, 네. 요리스 골키퍼를 필두로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 도어티, 페리시치, 벤탄쿠르, 호이베르,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 선발 출전한 경기. 한국 팬들 배려가 1도 없는 콘테 감독 덕분에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던 전반전이 끝난 후 변화 없이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히샬리송이 강제로 변화를 주는 희생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 고집을 강제로 꺾었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후반 7분 히샬리송이 쓰러졌고 종아리 상태 문제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모우라가 보이는 순간 이런 기회가 오나 싶었는데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 대신 비수마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지 아시나요? 3, 5, 2 전반전의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갈아엎을 대안, 바로 그 352 전술을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졸렸던 눈이 부엉이 눈이 되고 난시가 갑자기 사라지듯 토트넘의 경기가 간결해지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전술의 변화로 페리시치와 손흥민 사이가 멀어졌고 겹치는 상황을 덜 보니까 눈이 편해지기도 했고 미드필더에서 비수마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벤탄쿠르와 호이베르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듯 공격을 하니 토트넘 경기가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토트넘 포지션이 바뀌자마자 데이비스의 크로스에 케인이 강력한 발리슛으로 골문을 노렸는데 선방이 나왔고 이어서 세컨볼에서 손흥민이 기회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가장 시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얘기 1도 없었죠?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손흥민은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브닝 스탠다드는 평점 8점을 부여했고 다른 매체에서도 최소 평점 7점을 줄 정도로 경기에 좋은 영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후반전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후반 10분에 페리시치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손흥민에게 정확히 오기까진 했는데 골대 앞 4m에서 안타까운 헤딩으로 득점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손흥민과 너무 어울리지 않은 공격 패턴이라고 쉴드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19분에 비수마가 손흥민에게 직선 패스를 연결했고 이어서 질주를 했는데 이미 수비가 6명이나 있기도 했고 좌우에 선수들이 있었지만 맘먹고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중거리 슛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너무 열심히만 뛰는 게 시청할 때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좀 쉬게 해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반전의 적은 기회 속에서도 득점을 했다면 경기가 쉽게 풀렸을지 모르지만 전반에 10개 가까운 슈팅에 골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 10분 안에 손흥민 크로스에 케인 헤딩도 나오고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돌파하다가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 위협을 주기도 했고 직접 프리킥 키커로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의 슈팅 자체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에버턴은 램파드 감독이 살아남기 위해서 실리 축구를 하면서 이미 라인을 내려버렸고 혹 비기는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후반 3-5-2가 가동된 이후에 5분 만에 골이 나왔습니다. 페리시치가 올려준 크로스를 도어티가 왼발로 정확하게 맞추기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미션을 성공했고 골키퍼가 놓치면서 케인이 달려들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케인이 매우 영리하게 플레이를 한 거죠. 거기서 상대 존중한다고 점프를 했다면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케인은 3일 전 하늘 높이 차버렸던 그 기억을 잊고 완벽한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었고 후반 40분에 케인이 하프라인에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은 중앙에서 질주를 하고 벤탄쿠르와 호이베르는 양 날개가 되면서 벤탄쿠르가 깊숙이 크로스를 올리면서 호이베르가 득점을 하는 미드필더들의 콤비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이베르가 리그 3호 골을 올리는 순간입니다. 이 자체가 토트넘의 엄청난 변화 중 하나죠. 손흥민이 득점에 대한 간절함도 볼 수 있었는데 호이베르가 박스에서 볼을 트래핑했을 때 손흥민이 바로 돌아 나와서 볼을 주길 바랬는데 호이베르가 슈팅을 하고 골이 되니 손흥민이 잠시 멈춰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많이 답답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페리시치는 경기 최하 평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수준을 끌어올리려 시도하고 있는 일부분이니까 페리시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콘테 감독은 당연히 페리시치가 세세뇽 같은 활약을 해주길 원하지 않을까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이 열려 있어야 토트넘의 파괴력이 더 세지는 거죠. 분명 지쳐있는 상태인데도 후반전에도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페리시치를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고 싶다면 3-5-2 전술을 쓰면 된다는 걸 모든 팬들이 알게 되었고 콘테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비수마가 중앙 수비수 앞에서 뛰는 것이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은 분명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더 기대된다 라고 소감을 전했으니 앞으로 3-5-2의 손흥민 케인 투톱을 더 많이 보게 될 듯 합니다. 다음 경기가 메뉴 원정인데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히샬리송 클루셉스키가 모두 결정할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3-5-2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세뇽의 출전 확률도 훨씬 높죠. 올 시즌 리그 활동량 1위 팀이 토트넘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찝찝한데 제발 효율도 생각한 토트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격수들 부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데 오늘도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게 괜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프리킥골을 좀 넣었어야지. 네. 토트넘이 2-0으로 에버턴 승리를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